자구상의 인간이 몇 명이나 되죠? 80억 명 정도 되죠. 그러면은 이 온 지구에 동물이 다 해서 몇 마리 정도 되는지 아세요? 동물이 한 140억 마리 정도 됩니다. 그러면은 이 지구상의 바다에 모든 물속의 물고기를 다 합하면 몇 마리 정도 되는지 아시나요? 몇 마리 정도 될 것 같으세요? 물고기 이 지구상에 있는 물고기를 다 합하면 30조 정도 됩니다. 근데 진짜 놀라운 거를 말씀을 드리면은 여기 계시는 분들 한 명 한 명 장 안에 생명체가 30조 정도 들어 있습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 모든 생명체를 다 합한 게 여기 계신 한 분의 장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근데 미생물이라고 하는 존재들이 진짜로 지구 위에 있는 모든 인간계와 동물계와 물고기들이 다 같이 연합을 해서 지구라는 거 하나를 만들어내는 것처럼 사실은 여러분 여기 계시는 한 분이 소우주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한 명이 지구 하나와 같은 생태계를 그 장 안에 다 들고 계세요. 사실 여기 있는 사람들 다 합치면 저희 은하계 정도의 생명체가 여기에 다 모여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게 인간의 장 안에 가지고 있는 마이크로바이옴이라고 하는 미생물이 30조 개가 넘는 숫자를 각 사람이 장 속에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너무너무 어려워가지고 과학계에서는 차마 손을 못 댔어요. 맨날 제가 사실은 마이크로바이옴이라는 학문이 제가 대학교 시작했을 때 학부생 때는 없던 과목이에요. 저는 배워보지 못했어요. 그 당시에 이제 미생물학을 배우면은 맨날 하는 얘기가 지구상의 미생물의 종류가 수백 종 수천 조인데 아직도 우리는 전체 미생물의 5%도 채 발견하지 못했다라는 게 매번 교과서에 나와 있는 내용일 정도로 미생물이라는 거는 그 수가 너무나도 방대하다 보니까 과학자들이 차마 손을 대고 있지 못하다가 20년 전부터서야 겨우겨우 미생물에 대해서 알기 시작했고 한 사람의 장 속에 있는 미생물에 대해서 이해를 하면서 이 미생물이 인간의 건강에 얼마나 많은 영향을 끼치는지를 그때부터 조금씩 알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재밌는 얘기로 처음 했던 연구가 뭐냐 하면은 워싱턴 대학교의 제프리 아이 고든이라는 교수님이 이 미생물이 도대체 건강에 어떤 일을 하는지 보려고 다른 질병이 있는 사람의 변을 이식해서 쥐한테 병이 어떻게 걸리는지 보려고 미생물이 하나도 없는 쥐인데 미생물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장이 그 미생물을 만들어 놓은 게 2004년. 이 모든 연구의 태초라고 보는 시작점으로 가장 중요한 방점이라고 보시면 돼. 근데 거기에서 일단 먼저 멈췄어요. 왜냐하면은 쥐를 만들어 놓고 났더니 이 쥐가 놀랍게도 미생물이 있는 쥐에 비해서 음식을 2배를 많이 먹는데 살이 하나도 찌지 않는 거예요. 그거를 보면서 과학계에 엄청난 파급 효과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후로 실제로 그런 쥐에다가 질병이 걸린 사람의 똥만 변만 이식했을 뿐인데도 쥐들이 병이 걸리는 걸 보면서 실제로 한 사람이 생모병사 실제로 한 사람이 얼마나 건강할 수 있고 어떤 병에 걸릴지 말지는 내 유전자가 아니라 내 장 안에 있는 미생물이 가지고 있는 유전자에 의해서 결정이 난다라는 것을 과학계가 알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 우리가 집중했던 거는 사람이 유전자예요. 이거를 제가 오늘 조금 더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굿모닝까지 결국은 연결을 할 거거든요. 그거를 하기 위해서는 도대체 이 장 안의 미생물이 뭐고 이게 뭐가 그렇게 어려운 건데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한 건데라는 거를 우리가 알아야 될 것 같아 과학자들이 한 사람의 유전자를 다 읽어드리고 나서 알게 된 거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다시피 사람이 본체로서 가지고 있는 유전자는 내 건강에 생각보다 크게 좌지우지하지 않는다. 이미 태어나기 전에 유전적 질환이 있는 기억이 있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 외에는 실제로 나의 유전자는 큰 문제가 아니라 그 많은 유전자 한 사람이 건강하고 건강하지 못한 유전자를 우리 장 안에 있는 미생물을 통해서 가지고 있다. 라는 걸 알게 된 게 과학자들이 그것을 발견을 했어요. 이게 어떤 원리냐 하면은 이게 인간이라는 몸체에 엄청나게 놀라운 디자인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 모든 유전자를 내가 스스로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저는 하루에 밥을 30끼는 먹어야 돼. 우리가 에너지 효율성이 나오지 않는 디자인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쉽게 설명드리면은 내가 매일같이 특정 문장을 찾아야 되는 책이 10권이 있는데 이 10권을 내가 들고서 가만히 매일 그 문장만을 찾아야 된다라고 하면 생각보다 어렵지 않을 것. 근데 내가 이 책을 국회 도서관에다 갖다 넣어가지고 수백만 권의 책 속에다가
이 10권의 책을 넣어놓고 매일같이 그 10권을 수백만 권 안에서 찾아가지고 문장을 뽑아놔야 된다라고 하면은 엄청나게 비효율적입니다. 그래서 우리 몸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내가 매일같이 아주 필수적으로 쓰는 거는 내 유전자에다가 담아놓고 그 외에 그것보다 200배가 많은 양의 정보를 우리 장 안의 미생물을 통해서 들고 있는데, 사실은 이 장 안의 미생물을 통해서 들고 있는 정보들이 우리가 일상을 사는데 건강하거나 건강하지 못하다는 것을 결정하는데 훨씬 더 중요한 유전자들을 장내 미생물을 통해서 들고 있는 거죠. 인간이라는 걸 그러다 보니까 이 마이크로바이옴의 미생물이 어떤 종류가 있느냐에 따라서 내가 어떤 사람보다 더 월등한 기능을 가질 수가 있어요. 제가 여러 번 예시를 들어드렸다시피 일본에서 예전에 했던 연구, 갱년기가 절대 걸리지 않는 여성들에 대한 연구를 했었죠. 특정 여성들이 있는데 이 여성분들은 갱년기가 오질 않는 거예요. 일본인 과학자들이 도대체 이 여성들은 어떤 슈퍼파워, 저희가 쉽게 얘기하면 마블 같은 영화에서 보는 슈퍼히어로와 같은, 도대체 이 여자는 어떤 슈퍼파워가 있길래 갱년기가 걸리지 않느냐 봤더니 혈액에서 에콜이라고 하는 특정 물질이 나왔는데, 이 물질이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과 구조가 너무 유사해서 이 여자의 몸은 내 몸에 그냥 여성 호르몬이 많은 줄 알고 갱년기도 안 걸리고 골다공증도 안 걸리고 유방암도 안 걸리고 뇌도 너무나도 건강한 거죠. 그래 가지고 과학자들이 사람 유전자 중에서 도대체 어떤 유전자가 이걸 만드는지 봤더니 사람한테 없어요. 그거는 장 안에 있는 미생물들이 내가 콩 단백질을 먹었을 때 특정한 미생물 13개 세트를 가진 사람들은 그 콩 단백질로부터 에콜이라는 물질을 만들어낸다는 거를 일본인 과학자들이 찾아줘요. 이런 식으로 한 사람이 얼마나, 저희가 이번에 폐 관련한 연구를 하는데 장내 미생물이 폐를 보호하는 물질도 만들어요. 저희가 우울증 관련된 연구도 하고 있거든요. 장내 미생물들로부터 우울증이나 불안증이나 봉황증이 촉발된다는 것도 저희가 이번에 확인을 했어요. 그럴 정도로 우리 장내에 엄청난 기능을 들고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여기 계시는 한 분 한 분이 전부 다 우리 지구와 같은 생태계를 가지고 계신, 여기 있는 우리가 다 합치면은 온 지금 우리 그 은하에 있는 생명체만큼을 대변할 정도로 엄청난 양의 생명체를 우리가 가지고 있고 그들이 우리를 위해서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런 것들이 뭐 너무 많죠. 인삼이라든지 석류라든지 방금 말씀드린 에콜이라든지, 우리가 자연계에서 먹고 사는 대부분의 것들은 사실은 우리가 분해해서 우리가 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장내 미생물이 그거를 쪼개가지고 혈액까지 넣어줘야지만이 우리가 역할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 우리 자연계에 있는 물질들은 인간이 혈액까지 넣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대부분 그래 가지고 의학계에서는 이 물질 하나만 이 사람 혈액에다가 넣어주면 이 사람이 건강할 텐데라고 해서 쓰는 게 주사 바늘을 통해 가지고 혈액에다 바로 찔러 넣는 방식을 택하는 거를 우리는 의학의 영역으로, 그거 외에 우리가 헬스케어라고 하는 영역은 우리가 자연계에 있는 물질들을 내가 먹음으로써 자연계에 있는 물질이 내 혈액 안에서 나의 자연 치유력을 극대화시켜서 내가 다른 사람과 다르게 병에 걸리지 않게 하는 것이 헬스케어라는 이 바이오 이코노미를 끌고 가는 엄청난 영역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과학자들이 20년 전에서야 알게 된 것이, 이 인간이 자연을 그대로 사용할 수가 없죠. 인간이 자연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내 장 안에 있는 미생물을 통해서만 이 자연계에 있는 것들이 내 혈액까지 들어올 수 있다라는 대표적인 예를 제가 여기서 잠깐 들면은 이따가도 좀 나오겠지만, 여러분들이 하시는 굿모닝이라는 거를 하시게 되면 아침에 이 마이크로바이옴이 만들어내는 물질들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게 굿모닝이라고 합니다. 암행위에서는 이런 연구들이 허술하게 그냥 하나의 캠페인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너무나도 어려운 과학을 여러분들이 일상에서 액셔너블하게 만들어내기 위해서 그것을 하나의 쉬운 캠페인화 시킨 것이 굿모닝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제가 처음에 화두에 시작했다시피 한 사람 몸 안에만 있는 이 마이크로바이옴이라는 영역을 어느 회사도 어느 국가도 감히 번접할 수가 없었습니다. 미국에서 최초로 2006년부터 10년간 1조 원이라는 큰돈을 투자해서 마이크로바이옴의 데이터를 15,000건 정도였지만 최근 2년 그것보다 2배가 많은 양의 DB를 암웨이가 가지고 있어요. 암웨이는 전 세계 어떤 기업보다도 마이크로바이옴에서는 뒤지지 않습니다. 암웨이는 이미 10년 전부터 이 마이크로바이옴이 한 사람의 건강 상태를 좌지우지할 거라는 것을 이미 알고
이 마이크로바이옴 사이언스에다가 엄청난 돈과 시간을 투자를 했어요. 저는 진짜로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제가 저희 회사가 여러 회사들의 투자를 받았고 여러 회사들과 많은 연구를 같이 해요. 근데 그 중에서 진짜로 아메이처럼 연구하는 여러분들, 제가 조금 이따 좀 더 어떤 연구들이 있었고 어떻게 다른 연구들을 하는지는 제가 조금 이따 좀 더 설명을 드리겠지만, 여기 계시는 많은 분들은 사실은 제가 상당히 큰 동질감을, 왜냐하면 여기 계시는 많은 분들이 자신이 잘할 수 있는 거, 자신이 잘하던 곳에서 새로운 곳으로 자신의 진로를 바꾸신 분들이 많다라는 걸 저도 알거든요. 근데 저도 그래요. 저도 아마 제가 예전에 얘기했던 것 같은데 제일 전공은 경영학이에요. 제가 원래 시작은 경영이랑 IT로 전공을 시작을 했다가 3학년에 가서야 이 바이오 라이프 사이언스라는 것이 너무나도 거대한 비전이 있다라는 것을 보고 제일 전공의 경영학을 버리고 복수 전공으로 바이오라는 영역으로 들어온 게 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여러분과 저는 그런 면에서 있어서는 상당히 큰 동질감이 있는 전우애 같은 게 있는 것 같고요. 근데 저는 이 바이오라는 것에서도 제 친구들은 대부분 면역이라든지 뭐 항암제라든지 이런 데로 많이 갔지만 저는 그 안에서도 이 미생물이 가지고 있는 힘을 봤거든요. 저는 이 미생물을 택해가지고 제가 지난 15년을 이 미생물에다가 오롯이 제 인생을 투자를 했고 이제는 이것으로 상당히 큰 많은 것들을 이뤄내는, 근데 여기까지 오면서 제가 여러분에게 진짜로 말씀드릴 수 있는 거 하나는, 이 마이크로바이옴이 가지고 있는 힘은 앞으로 다가오는 30년의 바이오 인더스트리의 기준점 자체를 바꿔버릴 수 있을 정도로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는 게 이 마이크로바이옴이라고 하는, 그 마이크로바이옴이라고 하는 영역이 보시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먹고 사는 것을 전부 다 바꿔내는 거, 이 무수히 많은 물질들을 우리 혈액으로 들어갈 수 있는 물질로 바꿔내는 거. 그러다 보니까 과학자들은 처음에는 우리가 먹고 사는 것이 우리의 장내 미생물을 어떻게 만나서 어떤 물질로 바뀌어서 효능까지 가는가에 대해서 먼저 궁금해했고, 그러다 보니까 1세대 기술은 장 안에 있는 미생물을 보는 데서 시작했어요. 여기에서 일단 아메이가 가는 방향과 다른 기업들이 가는 방향이 완전히 달라져요. 지금까지도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기업은 다 여긴 1세대 하지만 오로지 암에 2만 수백억의 돈을 투자해서 여기서 2세대를 넘어서 3세대 기술까지 벌었습니다. 2세대 기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장내 미생물이 도대체 어떤 유익한 물질을 만들어 있길래 우리 몸에서 실제로 효능을 나타냈냐, 그리고 여기서 더 나간 거는 그러면은 그 사람에게 도대체 어떤 물질을 줘야지만이 이 사람의 마이크로마움을 변화시킬 수가 있고 실제로 혈액으로 들어가는 유익한 물질의 양을 더 많게 할 수 있는가까지 간 게 아메이고요. 이거는 글로벌에서 아메이가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기술 중에 하나입니다. 이 기술의 3세대 기술을 저희가 20년의 특허를 가지고 있는데 그 20년을 고스란히 아메이에게다 통째로 독점을 두고 있어요. 그래서 이 기술은 현재 20년간 아메이밖에 이 시장에서 사용할 수 없는 한 사람의 마이크로바이옴을 디자인한 대로 바꿔낼 수 있는 기술은 아메이밖에 할 수 없는 영역. 그러다 보니까 원래는 우리는 유산균밖에 모르던 시절에서 우리 장 안에 200에서 2000개의 다른 미생물이 2000종류가 30조 개나 있는 장내 미생물의 조화를 어떻게 만들어내는지가 너무나도 중요해요. 그것이 건강인의 특징이고 이 조화를 만들어내는 게 실제로 너무나도 오랜 시간 전에 히포크라테스, 현대의학의 아버지가 모든 질병은 장에서 시작한다라고 했는데 실제로 이 이론이 맞아 들어간다라고 하는 게 이 마이크로바이옴에서 밸런스, 마이크로바이옴의 밸런스에서 만들어지기 시작한다라는 것을 최근에 과학계가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장 안에 있는 미생물의 다양성, 왜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엄청나게 많은 양의 유전자를 들고 있는데 그 유전자를 장 안에 있는 미생물을 통해서 들고 있고 장 안에 미생물을 얼마나 다양하게 가지고 있는지가 내가 가지고 있는 유전자의 양을 결정을 한다면 얼마나 많은 양의 유전자가 있는지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오늘 제가 시간이 많지 않아서 너무 빨리 지나가고 있기는 하거든요. 여기에서 결국은 제가 오늘 가장 포커스하고 싶은 것은 도대체 왜 마이크로바이옴으로부터 모든 질병이 시작하느냐.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저 중간에 있는 퍼미어빌리티라고 하는 장 누수 현상 때문이라고. 저는 정의를 오늘 잠 누수라는 게 뭐냐 하면은 사람의 장은 8m에 가까운 엄청나게 큰 한 사람의 장을 전부 다 펼치면은 테니스 코트만 한 사이즈가 나와요.
근데 그 테니스 코트가 그 스코트만 한 장이 하는 첫 번째 역할이 뭐냐 하면 필터예요. 우리의 장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필터가 약해지기 시작하면은 이 틈이 벌어지기 시작하면서 이 필터 사이로 변해 있어야 되는 불순물들이 우리 혈액까지 넘어 들어오기 시작해요. 이 장을 얼마나 필터를 쫀쫀하게 만들어 주느냐가 한 사람의 건강 상태를 좌지우지하는데 가장 중요한 팩터가 되는데, 그 현상을 저희는 영어로는 엔도톡세미아, 한국어로는 조금 어려운 말로 하면 뇌독소증,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가장 쉬운 정의로는 저희는 장누수라고 부릅니다. 장누수가 일어나게 되면은 첫 번째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하면 변 안에 있어야 되는 불순물들이 장 주변의 혈액으로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염증 반응이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이 염증 반응이 만성 염증 반응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염증 반응이 일어나기 시작하면은 면역세포가 지가 쓸 에너지가 필요하다 보니까 지방세포를 끌고 오기 시작해요. 그러면 내장 지방이 차기 시작해요. 내장 지방이 차기 시작하면은 지방의 산화가 당뇨 동맥경화를 불러일으키기 시작해 여기는 단 하나일 뿐이에요. 또 하나, 장이 느슨해지면서 변 안에 있는 물질들이 새어 들어오기 시작하면은 그 똥물이 우리의 간으로, 바로 그러면은 저기 사진에 보시는 것처럼 간의 염증 반응이 시작되기 시작하고, 염증 반응이 시작되면 또다시 염증세포는 지방세포를 가지고 와서 지방간이 생기기 시작해요. 또 하나, 이 열리면서 변에 있는 불순물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은 그것이 결국은 우리 뇌에 있는 뉴로 인플라메이션이라고 하는 뇌 신경 염증 반응까지 촉발을 하면서 그 뇌 신경 염증 반응이 우울증, 불안증, 공황증, 그게 5년에서 10년이 쌓이면은 알츠하이머까지 간다라고 하는 게 최근에 밝혀지고 있는 과학계의 매우, 그래서 이 장 누수를 막아야 되는 급선무잖아요. 장 누수를 막는데 가장 중요한 물질이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스페시틱 체인지인 박테리아 메타볼라이트, 포스타, 팩터, 저기서 메타볼라이트라고 하는 뷰티레이트라고 하는 물질이 장 누수를 막는데 첫 번째로 가장 우선시되는 물질입니다. 그 왜 이 뷰티레이트에 제가 집중해서 말씀을 드렸냐 하면은 저희는 이 뷰티레이트의 중요성을 지난 7년간 보고 여지까지 빌드를 해왔는데 이제 때가 됐다라고 느껴요. 이거를 저희는 7년 전부터 보고 왔는데 이제서야 작년부터 유튜브를 보면은 장누수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이제서야 저희가 지난 7년간 준비해 놓은 것들이 이 세상에서 빛을 발할 때가 됐다라고 생각을 해요. 장누수를 막기 위해서는 뷰티레이트가 가장 중요한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실제로 뷰티레이트라는 물질을 마이크로바이옴 테스팅에서 찍어낼 수 있는 것은 국내 마이랩 하나밖에 없어요. 다른 모든 회사의 분석은 이 2세대 기술까지 못 왔기 때문에 뷰티레이터와 관련된 미생물이 어떻게 있습니다는 얘기할 수 있을지였죠. 실제 여러분이 보낸 시료에서 당신의 장내 미생물인 뷰티 레이트를 얼마나 많이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라는 것을 말할 수 있는 것은 마이랩 하나밖에, 거기다 더 나아가지고 실제로 어떤 6가지의 프로바이오틱스 중에서 어떤 걸 먹었을 때 실제로 당신 장내 미생물이 만들어내는 뷰티레이트의 양을 올릴 수 있습니다 라고 솔루션을 줄 수 있는 것은 전 세계 마이랩 단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실제로 장 누수라는 현상이 만병의 근원이고 모든 병을 촉발하는 가장 기준점이 되고, 여기에서 마이랩을 통한 뷰티르산의 생성이 실제로 장누수를 막을 수 있는데, 여기서 또 하나 폭발적인 시너지가 어디서 나오냐면은 바로 겉모닝에서. 왜냐하면 우리의 장내 미생물은 어느 때 뷰티르산을 만드냐 하면 얘네들한테 우리가 설탕을 계속 주잖아요. 그러면은 얘네는 젖산밖에 안 받아. 같은 산 종류이지만 저희한테 필요한 건 뷰티르산인데 저희가 설탕을 먹게 되면 얘네는 젖산밖에 안 만들어. 그러다가 얘네가 더 이상 쓸 수 있는 설탕이 없을 정도로 8시간 이상 굶은 다음 그 다음에 설탕 종류가 아니라 얘네가 뷰티레이트를 생산할 수 있는 에너지 소스를 주게 되면은 얘네들은 또 에너지 소스로 인해서 하루 종일 뷰티르산을 만드는 공장으로서 역할을 하는데, 거기에서 뷰티르산을 만들어내는 가장 좋은 소스가 여러분이 매일 아침 하시고 계시는 겉모닝이라고 하는 프로그램. 실제로 저희가 56명의 분변 시료를 이용해서 겉모닝 안에 들어가는 원료들을 하나씩 넣어가지고 뷰티르산이 얼마나 폭발적으로 증가하는지 봤는데, 가장 좋은 콤비네이션은 뭐냐면 프로틴에다가 여러분 파이버 있으시면 파이버를 같이 드시면 좋아요. APP 플러스 파이버를 가급적 같이 드시면서 거기에다가 365도 괜찮고, 마이랩이 있으신 분은 나에게 맞춤형으로 들어가 있는 마이랩
프로바이오틱스를 넣게 되면은 365를 넣었을 때보다 뷰티레이트 생성량이 20% 정도 추가 증가가 됩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그 상태에서 더블 X가 들어가게 되면은 더블 X를 통해서 증가하는 뷰티레이트의 양도 20% 정도 같이 증가합니다. 이게 이번에 저희가 글로벌 연구팀과 분석을 한 연구 결과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감사합니다. 하지만 관계상 1부는 여기서 마치고 2부에서 다시 뵙겠습니다.